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 가장 깊은 애도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온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최혜병 특검법에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했는데요, 최혜병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만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해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진우 의원님의 토론을 보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충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확보하지 않은 채 열흘만 수사하고 경찰에 넘겼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병대 수사단에는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를 해서 문제입니까? 수사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충분히 수사하지 못한 게 문제다. 열흘 수사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수사해서 넘겼다, 경찰에. 그게 문제다. 그러면 기록을 강탈하지 말고 경찰이 그냥 수사하게 놔두셨어야죠. 그랬으면 왔다 갔다 사건 기록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경찰로부터 기록을 회수 또는 강탈해 가셨는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종섭 장관은 수사기록 이첩을 결재하는 공문서에, 이첩을 명령하는 공문서에 결재 사인을 하셨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문서에 사인을 해서 결재한 공문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두로 취소가 가능합니까? 제가 아는 행정절차 규정은 구두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첩을 결정한 결재 문서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취소된 사실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 또는 강탈해 가신 겁니까? 누가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고 누가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이첩을 결정한 공문서에 이종섭 장관,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고 결재를 했고 그 결재에 따라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공문서 취소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서 이첩 명령 공문서는 취소된 사실이 없습니다. 누가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기록을 회수 또는 강탈해 간 사람들이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구두 지시만으로도 장관의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계십니까? 대통령밖에 더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구두로만 지시하시면 안 됩니다. 공문서에 이첩을 취소한다 라고 공문서로 결재해서 명령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문서 있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아까 주진우 의원께서는 사건 기록을 회수해 와서 더 많은 500페이지 몇백 페이지짜리 사건 기록을 더 많이 수사해서 경찰에 다시 넘겼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둑질한 금괴에 쌀을 넣어서 돌려주면 도둑질이 잘하는 일이 되는 겁니까? 강탈하는 순간 이미 범죄가 저질러진 것 아닙니까? 기록 500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되고 10,000페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강탈해간 사실이 달라집니까? 금괴를 훔쳐가서 그 안에 쌀이 아니라 금싸라기를 넣어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금괴를 훔쳐간 사실이 행위가 도둑질이라는 사실 달라집니까? 무슨 기록 500쪽이 1000페이지 10,000페이지가 됐으니 잘한 일이라고 변명을 하십니까? 수사 열흘 만에 이첩한 것, 그 인력으로 열흘 수사하고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해서 이첩한 것, 잘못된 수사다 또는 잘못된 조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사단 얼차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5월 23일 오후에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오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28일, 5월 28일 육군은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법정 양식에 따라 박정훈 수사단장이 법정 양식에 따라 이첩한 것과 동일한 법정 양식에 혐의 등을 적시해서 이첩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이분들도 전부 다 항명하고 있는 겁니까? 이분들도 전부 다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장관과 대통령의 지시사항 다 어기고 이렇게 사건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분들은 문제 삼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특검 관련해서 공수처 헌재 결정문을 인용해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잘못된 비교입니다. 헌재 결정문 중에는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에 관한 직접적 결정이 있습니다. 그걸 인용하셔야죠. 왜 공수처 결정문을 인용하십니까? 공수처와 특검이 똑같습니까? 상설적 행정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일반적 임명권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되는 특검에서 야당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결정문을 인용하셔야죠. 왜 그 결정문 인용하지 않으십니까? 불리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직접 특별검사 추천에 관한 헌재 결정문인데 왜 그 결정문 인용하지 않으세요?
예. 자, 그래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특별검사 누가 추천했는가.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 처리했는가. 대한민국에는 13건의 특별검사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1번, 조폐공사 파업 및 온로비 특검법, 대한변협이 특검 추천했습니다.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급 특검법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시대순입니다. 시간순입니다. 가장 먼저 이른 특검법부터 말씀드립니다. 측근비리 특검법,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사할린 유전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BBK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검사 등 불법 자금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디도스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역사적인 순서니까요.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법이죠. 민주통합당의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야당 민주통합당이 그냥 2명을 다 추천했습니다. 삼성 특검법, 상설 특검법은 빼겠습니다. 이건 뭐 상설 특검법이니까 일반적 특검법이 아닙니다.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각각 특검 후보자 2인을 추천합니다. 여기는 아예 당명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박영수 특검이 되었고요. 특검 후보가 특검이 되었고 수사팀장은 윤석열. 그 수사단원 중에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지금으로 보자면 위헌적인 특검의 수사단장을 하신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때는 맞을 수 있고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분명히 대셔야죠. 그때는 왜 그런 위헌적인 특검의 수사단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가셨는지, 지금은 대통령인 지금은 왜 안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드루킹 특검법,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정의의 의원 모임이 대한변협 추천 4인 중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대한변협이 4명의 풀을 제공하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안입니다. 이해람 중사특검법,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한 4인 중 특검 후보자 2인을 교섭단체 합의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보자면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특검 후보를 추천했던 특검은 사실상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향한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해왔다는 겁니다. 왜 이 사실에 눈 감으십니까? 왜 역사적 사실로부터 배우지 않으십니까? 왜 같은 말만 반복하십니까?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평가하고 논리를 대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의사실 공표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형법이 최초로 제정된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피의사실 공표, 그 검사 출신이신 분들이 지금의 또 검사들이 피의사실 공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고 코미디고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특검에서 언론 브리핑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건의 대국민 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드루킹 특검,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해람 중사 사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용호 주가 조작 횡령 사건 특검,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전에 같은 조문이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하나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심지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 관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여기도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하나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 특검들은 전부 다 심지어는 1회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까지 허용하는데 왜 이번 특검은 갑자기 피의자의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갑자기 국민의힘과 검사 출신 의원님들 또는 검사 출신 대통령께서 피의자의 인권에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구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환영합니다. 다만 그것이 권력자들의 인권, 권력자들의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금지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성 토론, 반박 토론, 그리고 보충 토론까지 제가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해달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좀 드렸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아니시더라도 제 뒤에 토론해 주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가 제기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른의 도리,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